대항마 맞지 후훗. 형이야. 으악! 깝치지 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요즘 기계식 키보드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기계식 키보드라는 취미가 접근하기에는 꽤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대로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하려면 하우징부터 스위치, 키캡, 뮤나까지 직접 커스텀을 하면서 정말 자신에게 맞는 빌드를 하다 보니까 좀 딥한 취미에 속했는데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성과 퀄리티까지 챙긴 기계식 키보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스텀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장 앞에서 했던 컨텐츠만 봐도 이제 레인이나 독거미 같은 키보드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죠. 아무튼 레이니와 독거미의 인기가 엄청 높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SPM인가 하는 곳에서 레이니와 유사한 조약돌 7호라는 키보드를 출시했고 초반부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사전 예약으로 저도 뜨자마자 하나 구입했습니다. 들리기로는 레이니와 동일한 공장인 이제 WOB라는 곳에서 제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니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레이니의 정발판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만약 오늘 얘를 뜯었을 때 레이니와 유사하다면 한국 정발이 에이스나 여러가지 뭐로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진짜 좋을지 구입할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가는 99,000원. 레이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긴 합니다. 저 이제 박스 모습입니다. 박스도 이제 뭐 조약돌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박스 형상이나 크기가 레이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은 SPM이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 뭐 스펙 있는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얘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영어로 적어야 했나 싶기는 해요. SPM이라는 브랜드도 한국 강서구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스펙은 기존에 있었던 레이니와 거의 유사합니다. 뜯어봅시다. 컬러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 크림 옐로우랑 이제 치즈 화이트 있었는데 치즈 화이트는 5월 초 출시 예정이라고 해서 갑자기 입소문을 타길래 빨리 구입할 수 있는 크림 옐로우로 구입했어요. 과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 레이니 뜯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포장 깔끔해요. 이것도 뭐 조약돌 7호로 되어 있네.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의 구성이 동일하네요. 수신기가 왜 안 빠져? 근데 수신기 형상은 약간 또 독거미 비슷하죠? 뭔가 섞인 건가? 키캡 리무버도 들어있고요. 스위치도 레이니처럼 이렇게 이제 여분으로 한 3개 정도 더 주는 이러한 방식도 동일해요. 이거는 약간 좀 그 멜론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하고 설명서도 한국 정발이니까 이게 정발이라고 하는 게 맞나? 거의 뭐 크게 특별할 건 없다. 지금까지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퀄리티가 가격 대비 괜찮아 보이는 듯한 느낌. 지금 요렇게 키보드 점점 덮개를 주고요. 벗겨봅시다. 오! 야, 키보드 이렇게 밀봉 되어 있는 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레이니도 밀봉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요즘 진짜 기계식 키보드들 수준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거의 10만원 넘으려면 퀄리티가 진짜 좋아야 구입할 만하지.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들은 요즘은 좀 판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아쉽죠? 이런 스티커도 중앙 배열이나 깔끔하게 뭐 한 귀퉁이나 각이 딱 떨어지게 했으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쏠려있죠. 제가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 게 살짝 아쉽다. 그리고 뒷면 형상은 레인이랑 좀 다르네요. 거의 다른 키보드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뒷면은 이제 레인이기 때문에 그 구름 모양 이런 걸 표현했잖아요. 조약돌도 유리처럼 이제 뒷면에 있는데 고무 피트 형상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쪽에 있는 이런 형상도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 조약돌이 방향키가 뜨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들마다 다 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좌우가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떠 있긴 합니다. 끝에 이렇게 살짝 떴죠. 그리고 왼쪽 컨트롤 키도 살짝 떴죠. 많이 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좀 추측해보기도 했었거든요. 대체로 보면 요 하우징 안에 이 기판을 넣으면서 끝쪽이 완전 딱 떨어지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살짝 휘어서 이제 끝쪽이 좀 더 이제 들어 올려지지 않았나 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키 배열은 레이니 7호와 동일한 75%, 81키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텐키리스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 있는 형상이 다르고 방향키 있는 형상이 살짝 일반 키보드들과는 조금 다른 75%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은 전체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풀 알루라서 레이니처럼 무게감이 좀 상당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약돌은 이렇게 사이드에 홈이 있네요. 여기서 하우징이 결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C타입으로 충전이나 유선 연결할 수 있는 포트 있고요. 레이니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레이니가 퀄리티나 상태가 더 좋네. 일단 레이니가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레이니는 사이드에 봤을 때 이제 결합되는 그런 홈이 없어요. 근데 조약돌은 이런 홈이 있죠. 사실 키보드를 책상 위에 둔다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지만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한 번씩 들 때 그때 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레이니는 반대로 결합부가 안 보이게 뒷판 쪽에서 결합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도장 퀄리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이니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레이니도 하업이 있고 중업이 있고 상업이 있고 이제 도장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구입한 게 중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조약돌의 퀄리티랑 비교하면 확실히 레이니가 더 좋습니다. 조약돌도 전체적으로 뭐 이제 같은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꽤 좋거든요. 근데 로고 안쪽에 보면 마감 상태가 이제 조금 아쉽고요. 여기도 퀄리티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디테일이 조금씩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니와 비교했을 때 레이니가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상태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레이니는 진짜 매끈하면서 느낌도 좋거든요. 근데 조약돌 7호의 경우 이제 분체 도장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체로 좀 꺼끌꺼끌한 그 알루미늄인데 플라스틱의 느낌이 조금 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분체 도장 방식을 좀 쉽게 설명하잖아요. 분말 형태의 도료를 스프레이처럼 뿌리고 이후 고온으로 녹여서 도막화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이라면 가공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결과물의 내구성도 나름 괜찮아서 대부분 이제 이런 대중적인 방식을 사용하죠. 아마 이제 레이니는 제가 저번에 긁었을 때 이제 글씨가 새겨졌잖아요. 전기 용동 방식의 단점이라서 제가 조약돌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조약돌도 레이니처럼 이렇게 뻑커지네요. 아무튼 분체 도장 방식의 단점이라면 분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표면이 좀 고르지 못하고 오래되면 도막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기 때문에 뭐 먼지나 불순물이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디테일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레이니의 퀄리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전기 용동 방식을 사용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그냥 아예 수조 같은 곳에 도료를 놓고 그 안에 제품을 담가버리고 직류 전압을 걸어서 도장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한번 하면 표면이 굉장히 고르고 밀착성이 좋은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대부분 아니면 이제 키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 보더라도 전체적인 퀄리티는 조약돌도 좋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레이니가 더 좋습니다. 컬러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스위치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레이니를 구입할 때도 요즘 기계식 키보드 시장들은 스위치도 진짜 많구나 생각했는데 얘도 SPM 패블이라고 하는 자체 제작 리니어 스위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캡 위에 보면 SPM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그래서 SPM이라는 스위치도 제가 처음 들어가고 찾아보니까 이것도 HMX라는 곳과 협업해서 개발한 커스텀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눌렀을 때 딸깍하는 느낌이 없죠. 리니어 스위치고요. 키압은 45g 포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레이니 바이올렛 축과 거의 유사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레이니 바이올렛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거의 비슷한데? 스위치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굳이 따지자면 레이니에 있는 바이올렛 축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SPM의 리니어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타건 한번 해볼게요. 키움 되게 좋은데? 그럼 레이니도 한번 쳐보자. 스페이스 소리가 다르네요. 레이니는 스페이스바가 경쾌하고요. 조약돌은 조금 더 묵직한 않은 소리가 나요. 레이니는 전체적으로 키를 쳤을 때 거의 일관적인 소리가 나고요. 조약돌도 일관적인 소리가 나는데 이제 스페이스를 칠 때는 살짝 다른 키보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묵직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판이 휘어서 그런지 왼쪽 컨트롤 시프트 키는 통울림이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조약돌도 키감이 진짜 좋다. 근데 아까 스위치를 만져봤지만 느낌이 거의 비슷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는 전체적으로 눌렀을 때 처음과 끝이 되게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진짜 부드러운 키보드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조약돌은 되게 부드러운데 레이니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노트북도 키감을 이야기할 때 스트로크 길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이니를 비교하면 스트로크가 조금 더 긴 느낌이 나고요. 조약돌은 스트로크가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납니다. 누르는 깊이도 조금 이제 낮은 느낌이 나고 확실히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쳐봐도 이제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레이니보다 조약돌 7호를 더 이제 선호하지 않을까. 얘도 레이니처럼 따로 한정키는 없네요. 아마 이것도 이제 커스텀으로 한정키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레이니와 유사하게 풀 윤활 그리고 영문으로 된 이중 사출 키캡을 갖고 있습니다. 키캡 품질도 이제 PBT인데 오히려 키캡은 약간 마찰력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레이니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손에 땀이 많아서 조금은 이제 까끌까끌한 이제 마찰력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키캡 품질은 레이니보다 조약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거의 비슷해요. 저도 한번 켜봅시다. 얘도 LED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켰고 레인이랑 이것도 진짜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온 하면 자, 전원이 켜주고요. 지금 F4라고 해서 얘가 아마 2.4GHz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연결해볼게요. 오, F4로 했을 때 바로 되고요. 아, 요 Alt키가 아예 그냥 한영으로 지금 되네요. 지금 이제 조약돌도 레이니처럼 LED가 나오는데 LED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레이니 구입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 전용 프로그램을 안 쓰고 왜 페이지에서 들어가? 그 비아라는 거 어쩐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너 요즘은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들이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아마 조약돌도 어차피 이제 레이니랑 같은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커스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 앱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오, 장치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볼 때마다 신기하네. 다운받았던 조약돌 파일을 이렇게 해서 페어링 됨에 넣어주면 조약돌 7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키도 키 누르는 것도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설정 가능하고요. 모두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커스텀도 다 이제 풀로 가능합니다. 연결 방식은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2ms, 2.4GHz 동물을 이용했을 때는 3ms 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이제 F1, 2, 3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8ms라서 사실 게이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게임하려면 유선이나 전용 동물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구입한 레이니 중업의 경우 3500mAh를 탑재했고 조약돌 7호는 4000mAh를 탑재했더라고요. 근데 레이니 상호 가면 이제 배터리팩을 2개 넣어서 7000mAh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레인을 쓸 때 3500도 괜찮아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그래도 가격대 치고는 다른 거랑 비교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왜 왼쪽과 오른쪽에 들뜸 이슈가 있을까 싶어서 간이 해체쇼를 해보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그것도 잘 만들어진 기계식 키보드를 해체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아까 전원을 켜기 위해서 캡스락을 뽑아보니까 요 나사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나사 돌릴 수 있는 구멍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위쪽에서 나사를 돌려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육각 나사네? 이걸로 돌아가긴 한다. 저 나사 어디 가죠? 키보드를 그렇게 많이 구입했지만 뜯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지금 보니까 옆으로 사이드로 봤을 때 나사가 어디 있는지 대충 보입니다. 윈도우와 Alt키 옆에 나사 여기 또 있고요. 여기도 옆에 보니까 여기 있네. 근데 이게 나사만 돌린다고 해서 빠지나? 좀 나사랑 여기 있는 기판이랑 보강판이랑 연결되어 있진 않거든요?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나사가 있으니까. 이제 뭔가 분해되려고 하는 것 같다. 잠깐만. 이렇게까지 돌리니까 위에 있는 하우징이 들어 올려지네. 완전 알루미늄입니다.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커스텀 키보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내부의 퀄리티도 좋게 보시거든요. 근데 내부에는 분체 도장이라서 이제 이렇게 조금 안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외관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커스텀을 즐기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되게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들어 올려질까요?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여기에 정전기 방지를 위한 필름이 바닥에 있고 4000mAh 배터리가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레이니는 3500, 3500 두 개를 해서 최대 7000mAh까지 늘릴 수 있고요. 저처럼 중업을 구입하신 분들은 3500mAh가 있고 한쪽은 아마 이 무게 밸런스를 위해서 무게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마감이 조금씩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이제 안에 있는 흡음재 같은 역할이겠죠. 저도 기계식 키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타건했을 때 이제 통올림이나 여러 가지 잡소리를 없애기 위한 흡음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 납땜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자동차 쇼바착 같은 거 있죠. 요게 제가 알기로 실리콘 가스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본체에 고정되었을 때 타건을 하다 보면 기판이 같이 눌리잖아요. 그럼 키감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요런 이제 구조물로 하우징에 들어간 걸 거예요. 키보드 구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메인 PCB 기판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에도 흡음재가 있고 위쪽에도 아마 이 보강판 같은 게 있는 거겠죠? 응? 지금 이 상태에서는 키캡이 안 뜨는 것 같지 않아요? 분해하고 나서는 또 안 뜨네? 이것도 동일해요? 네. 어? 뭐야, 분해하고 나서는 왜 안 떠? 아, 여기 칩 보이죠? WOB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아예 WOB 공장에서 만든 거네요. 기판은 SMP에서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꼈을 때 왜 들뜸 현상이 있는 거죠? 한번 끼워볼까? 다시 보니까 약간 끝에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뜨지? 이렇게 다시 올리면 다시 결합해서 뜨네요. 왜 뜨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우징에 들어갔을 때 얘가 좀 뜨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하우징에 부착했을 때 좀 휘어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말려 올라가면서 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위쪽도 여기 흡음재 높이, 여기 흡음재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위쪽도 좌우가 떠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고, 확실히 이게 하우징에 들어갔을 때 좀 뜨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니의 한국 정발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조약돌 7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이슈가 있고 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구입 페이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다시 이제 환불을 해준다고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슈만 개선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얘가 이제 거의 레인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건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마감이나 퀄리티를 봤을 때는 레인이랑 이제 디자인만 비슷하지 조금은 다른 제품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기계식 키보드들 중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되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면 양쪽이 뜨고 마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있기도 하지만 레이니를 직구하기에는 또 시간도 걸리고 AS나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얘 퀄리티가 잡힌다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한국 정발한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시장이 레이니가 나오고 나서부터 레이니를 따라한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스웨그키에서 브릿지 7호라는 제품도 나왔던데, 야, 이 시장 재밌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 키보드가 에이스 받을 일이 잘 없거든요. 진짜 퀄리티 좋은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풀 알루미늄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를 원한다면 레이니 7호를 구입하는 게 좋고, 만약 나는 빨리 배송받고 나는 크게 마감도 신경 안 써 그냥 가성비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를 살래 한다면 브릿지 7호를 노려보거나 조약돌 7호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그키, 와, 이것도 사전 예약 중인데 좀 품절이에요? 스웨그키에서도 좀 가격이 괜찮은 것들은 이미 품절이고 밑에 조금 비싼 것만 남아있네요. 스웨그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막 요런 이제 키 배열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전 블랙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이것도 괜찮네? 조약돌을 리콜 이후에는 현재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